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시민교육을 강의하고 있는 최진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대화 토론이 있는 성숙한 선거문화 만들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수많은 선택과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를 해왔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와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신성한 투표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셨습니까? 삶의 질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아니면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당 제도와 선거제도를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해 자유롭게 정당을 만들거나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선거에 참여해서 공직자가 되거나 공직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정당과 선거는 국민들에게 관심과 참여보다는 불신과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의 책임이 큰 것 같습니까? 유권자의 책임이 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당과 정치권의 책임이 큰 것 같습니까?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유권자의 책임보다는 정치권과 정당의 책임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정치권과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자발적인 결세체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소수 명망가들의 개파 정당으로 사당화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익추구적인 개파 정당과 사익 정당화를 좋아하는 국민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주기적인 공직선거 역시도 불신받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정당과 국민들이 정책과 공약 그리고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면서 친해지고 서로 신뢰를 쌓는 것이 진정한 대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좋은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선거는 절차적으로 정치인과 유권자들이 공약과 정책 그리고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서로 진지하게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해가면서 서로 합의하고 약속해가는 대화와 토론이 있는 수기민주주의 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당과 정치권은 무슨 이유인지 대화 토론이 있는 좋은 선거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유권자들이 후보와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누구를 찍어야 하는지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선거법을 그렇게 만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선전선동의 장으로 전락해서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선거와 정치에 대해서 불신과 무관심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구조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체로 유권자들은 SNS와 온라인을 통해서 조금밖에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고 특히 오프라인에서는 대면 접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개념, 주체, 기간, 비용, 방식 등을 매우 까다롭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선거법상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운동의 주체도 수요자인 유권자라기보다는 공급자인 정당과 후보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은 선진국과 매우 대조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것을 적시해 놓고 그것을 벗어나면 모두 불법으로 처리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입니다. 이에 반해서 영국이라든가 미국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불법으로 적시해 놓고 이것을 제외하는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은 선거운동 방식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비용을 규제해서 그 비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팬클럽과 지지자들이 후원금을 모을 수가 있고 모아서 지지자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팬클럽과 지지자들이 후원금을 모아서 전달하면 불법이 됩니다. 정당과 후보자가 만든 후원회를 통해서만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대화 토론이 있는 수기민주주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선거법도 선진국처럼 선거 비용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누구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치관계법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법이 획기적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SNS와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언론사와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공개적인 토론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참석해서 토론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약간 요령과 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사람이 오랫동안 말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말을 짧고 굵게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면서도 모아질 수 있도록 다성학적인 방법으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성학이란 음악에서 말하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면서도 조화되는 아카펠라 같은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셋째로는 최종적인 말하기가 아니라 수정과 토론이 있는 잠정적인 말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수정할 수 없는 최종적인 말하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수정 가능한 말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넷째로는 추상적인 개념과 이념, 이데올로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상의 불편, 불만, 고통에서 출발하는 현장감과 동감이 있는 말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2018년도 6.13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지난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2017년도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먼저 다들 아시죠? 먼저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제1회 때 68.4%에서 시작했습니다. 점차 하락하다가 3회 때 48.8%로 최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7회 지방선거에서 60.2%로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역대 대선 투표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치러졌던 1987년도 13대 대선 때 89.2%로 최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다가 2007년도 제17대 대선 때 63%로 최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최근 2017년도 19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때죠. 77.2%로 회복되었습니다.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13대 때 89.2%를 여전히 도달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투표율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 막걸리 선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 선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과반수 이상으로 높아져야 저는 투표율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투표율이 50% 미만이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선거 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될 겁니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반수가 안 된 사람을 대표자로 인정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는 과반수가 안 된 대표자가 결정하는 여러 의사결정이라든가 정책 그리고 예산 사용에 대해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정당과 선거제도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과 투쟁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지게 되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 위기는 결국 국민들과 국가들의 손해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과 참여, 그다음에 예방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한 자발적인 결사체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 역시도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신받고 있는 현 정당 제도와 선거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해서 좋은 대표자를 선출해야 됩니다. 특히 좋은 대표자를 뽑기 위해서는 정당이 진행하고 있는 후보 공천 과정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당의 공천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 공천, 개파 공천, 밀실 공천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밀실 공천, 개파 공천, 돈 공천에서 벗어나고자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른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국민 참여 경선 제도입니다. 지난해 19대 대선에서 민주당은 800만 명의 선거인단을 모아서 국민 참여 경선제로 문재인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이 국민 참여 경선제는 한국 정당의 개파 정당화, 사당화를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참여 경선 제도가 모든 정당에게 확대되어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는 단지 자신이 주관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인기투표로 뽑는 그런 인기투표의 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비판과 쓴소리를 하면서 토론하면서 서로 합의해가는 수기민주주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공약과 정책에 대해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약속하는 신뢰 형성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와 투표가 이런 신뢰 형성의 과정이 될 때 선거의 효능감은 커질 것이고 투표에 대한 참여율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과 시민단체들, 유권자들과 국민들이 토론과 공론장이 있는 질 좋은 정책 토론회와 참여하는 선거운동 문화를 만드는데 모두 다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비정규직 임금차별과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애도 못하고 있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M4 세대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과 여성들에게 좋은 직장과 사회를 물려주는 일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선거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화와 토론이 있는 성숙한 토론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대표자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표자를 뽑아서 이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최진원 교수였습니다.